골짜기만큼 선홍에게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수면 가까이일 것이다. 선홍은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했다. 특히 노을 하늘의 따스한 주황빛 아래에서 말이다. 노을은 하루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렵이 되면 선홍은 수면 가까이로 올라가 꾸준히 해를 맞을 준비를 했다. 노을이 나타나 하늘이 알록달록해지고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면 선홍은 따스한 햇살을 받듯이 해를 향해 활짝 지느러미를 펼쳤다. 그러면 가려져 있던 지느러미의 무늬가 하나하나 드러났고 해를 받아 빛깔이 더욱 선명해져서 노을같이 반짝였다. 활짝 핀 지느러미가 해와 닮아서 해와 선홍이 마주한 모습이 마치 서로 거울을 보는 듯해 보였다. 해가 거울을 보는 것인지 선홍이 거울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둘의 모습은 따뜻하게 살아 움직였다. 친구가 왜 매일같이 해와 가까이 마주하고 있냐고 선홍에게 물은 적이 있다. 선홍은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또렷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면 선홍은 반짝이는 물결 아래를 잔잔히 헤엄쳤고 노을이 다 번져 하늘이 차가워질 때쯤 그곳을 떠나 물속 아래로 내려갔다. 만약 노을이 없었다면 선홍은 그곳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면은 많은 친구들에게 다른 의미가 되는 곳이었으니까 말이다. 대부분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가거나 밥을 먹기 위해 찾았고, 때때로 하늘을 확인하려고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도 했다. 하늘에서 하루에 2번 밥이 포르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모두 수면으로 몰려들어 정신없이 밥을 쪼아댔다. 밥에 관심이 없었던 선홍은 소란한 곳을 벗어나 조용히 쉬고 싶었고 노을이 나타날 무렵에만 수면으로 올랐다. 선홍도 그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알 모양의 파란 밥 말이다. 처음에 수많은 파란 알들이 파란 하늘에서 떨어져 수면 위를 동동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선홍은 파란 하늘의 조각들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파란 알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고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선홍도 하나를 입속으로 넣어본 것이다. 하지만 선홍의 입맛에는 맞지 않아 입에 넣었다가 뱉기를 반복했는데 옆에 있던 새우가 그걸 뺏어가 선홍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선홍은 곧장 새우를 쫓았고 수초 사이로 숨어 밥을 굴리고 있는 새우를 지켜보면서 선홍은 순간 새우를 물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몹시 예민하기도 했고 배가 고파서 일단 입에 넣어보자는 생각이었다. 선홍은 한 번도 사냥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마치 익숙한 듯이 자연스레 몸이 움직였고 살며시 다가가 새우의 꼬리를 잽싸게 물었다. 입속에서 꼬리가 파닥거리자 선홍은 입맛이 돌았고 새우의 머리까지 꿀떡 삼켜버렸다. 먹어본 것들 중에서 가장 담백한 맛이었다. 자극적이지 않아 선홍의 입맛에 맞았던 것이다. 선홍은 처음으로 포만감을 느꼈고 그날 밤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이후로 선홍은 배가 고플 때마다 새우 사냥을 즐겼다.